네, 나만 믿고 따라와 추석 특집 방송. 오늘은 추천 종목도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를 잘 버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두 분께서 섹터를 골라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또 힌트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추천 섹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왜 반도체 보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그동안에 안 좋았던 이야기들이 항상 있어 왔었죠. 그런데 올해 약간의 분위기가 변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이게 치고 빠지는 것 같아요. 약오를 하고 잽을 치면서 우리 좋아진다 했다가 다시 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나오면 한번 딱 치고 올라갔다가 쭉쭉쭉 가줘야 맞아요. 되는데 네. 자꾸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반도체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약이 조금 많이 오르셨을 것 같아요. 어쩌라는 건지 이러면서.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모아가야 될 시점은 분명하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반도체는 분명하게 투자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좋아질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좀 사놔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번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완전히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3분기 들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감산을 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었죠. 그러면서 물량이 지금 이제 재고가 워낙에 많이 쌓여 있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디램 업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AI 관련된 이슈가 워낙에 잘 올라오게 되면서 업황 자체는 괜찮았는데 낸드 쪽이 사실 꾸준하게 좀 문제였었어요. 낸드 물량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수요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3분기 기점으로 낸드가 어느 정도는 이제 플러스 기조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까지도 감산을 해주니까 업황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3분기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분기에 지금 이제 실적이 결국에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을 좀 이제 잘 모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 저는 10월 달부터 이제 슬슬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로봇 쪽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네옴시티 쪽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왜 반도체가 어느 정도 훌륭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수급이 들어온 것들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네.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주가만 하락한 종목들이 제 눈에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은 살아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떨어진 거다라고 하면, 그러면 업황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슈에 대한 수혜를 받고 그대로 강하게 끌어올려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반도체는 지금 상태에서 슬슬 모아가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섹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한번 오늘 골라봤습니다. 이 반도체는 사실 저는 그 기억이 항상 나요. 어떤 거요? 올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해는 반도체가 살아날 거야. 반도체 업황 살아날 거야.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아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그랬죠. 같아요. 네. 반도체 이제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들. 주가들은 그래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특징 종목들은 그를 좀 잘 반영하면서 올 한 해 좀 상승을 잘 이뤄왔던 것 같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앞으로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더 가득 잘 채워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추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방송까지 그러니까 다릅니다. 하나의 섹터에 대해서 두 개의 추천 종목을 전해드리는 나만 믿고 따라와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야. 특집답죠. 1타입이.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추천 종목이 총 4개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그쵸. 추석 딱 지나자마자 그래도 우리 하반기 좀 안전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먼저 후보 종목들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종목이고요. 공개해 주시죠. 네. 자, 김영일 전문가의 관심 섹터에서 시작하는 반도체입니다. 대덕전자 있고요. SNS텍, 그리고 유진테크, 유진테크, 예.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예,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STI인데요. 자, 이 6개 종목 중에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박철순 이사님의 추천 종목은요?
STI입니다. STI입니다. 겹치지는 않았어요. 접치진 않았고 약간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게 더 먼저 가나 약간 궁금해집니다. 비교 평가를 또 할 수밖에 이런 또 악마 같은 나는 이런 게 왜 진행을 이렇게 재밌지? 죄송해요. 역시 좋습니다. 그러면 자, 좋아요. 그럼 먼저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도 뭐 워낙에 올해 한 해 많이 올랐어요. 10,000원대에서 30,000원까지 고점 찍고 지금 살짝 쉬어가고는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포인트로 잡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역시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예.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 2분기에 살짝 부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력 제품이 이제 AID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조금 더 주성 엔지니어링 매출 비율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가 지금 D램 시장을 꽉 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삼성과 사실상 거의 이제 2파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AI에 대한 이제 워낙에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D램 쪽에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DDR5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이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늘려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4분기부터 내년까지 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DDR5뿐만 아니라 HBM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같이 거예요. 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HBM에 대한 투자를 또 워낙에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를 늘리면 생산량 늘린다라는 거고 생산량 늘린다 그러면은 장비 수요도 장비 증가한다라는 필요하죠. 겁니다. 예.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게 딱 4분기 기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하면 장비부터 움직이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장비를 또 이제 끌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비단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 중국향으로 수주권들을 좀 따내온 것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좋네요.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살짝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네네.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또 실적이 올라올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잽 정도는 날려줄 거다. 네네. 최근에 자꾸 잽만 날렸는데 네. 최소한 잽은 날려줄 거고 괜찮으면 상황 훅 봐서? 정도 정말 대박 터진다 그러면 스트레이트까지 그렇죠.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슬슬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모아가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워낙에 시장에 악재가 만연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매수 범위를 저는 지금 현재 27,000원 이하부터 한 23,000원 정도까지로 잡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넓게 잡아주셨네요. 예, 조금 이제 넓게 잡아서 네. 한 번씩 이제 꾸준하게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전고점 먼저 뚫어줘야겠죠. 전고점이 3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32,0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또 여기서 또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택범위 하단하고 상단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철순 이사님의 반도체 추천주도 들어봐야 되는데 네. STI 역시나 또 그러셨죠. 장비 쪽으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전공정 쪽과 후공정은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주력 사업을 보면은 CCSS라고 해서 중앙약품 처리 공급 장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매년 한 3천억 원대? 근데 얘네 회사가 3천억 원대에서 한 4천억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회사니까 예. 총 매출이 거의 대부분 이게 담당하는데 요거는 안정적인 캐파입니다.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고 추가로 이제 회사의 어떤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프리미엄을 줄 만한 요소는 리플로우 장비 쪽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HBM 쪽 제조에서 사용되는 장비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공급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는 공시라든지 아니면 뉴스들이 나왔고요. 지금 HBM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확정된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나오는 시작되는. 거.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아직은 이 리플로 장비의 어떤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SK 하이닉스라는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했고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고객사를 다변화시키면 회사의 주력 사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CSS가 아니라 오히려 HBM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프리미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기대감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뭐 수주 잔고도 지금 한 연말까지 해서 한
2천억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기대감이 좀 있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게 7월 중순에 고점 한번 만들고요. 그 뒤로는 계속 박스권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도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음봉일 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저점 만들고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왔을 때 한번 네, 전고점 정도, 박스권 상단 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기관들도 오늘 한 2거래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 안 좋았는데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박스권 상단만 일단 가볍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수가는요, 천천히 시초가에서 분할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29,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중장기로 오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리플로 장비 쪽이 좀 더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매출 비중이 확실하게 쫙쫙쫙 늘어날 때, 이때부터는 중장기 베팅도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를 이 박스권 상단이 29,500원. 그렇죠. 그리고 손절가 네. 24,000원. 우리 가스램프님께서도 STI 24,000원부터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추천 섹터였던 반도체 관련해서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가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23,000원에서 27,000원 사이에서 조금씩 모아가시고요. 예.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STI를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네. 목표가 29,500원, 손절가 24,000원 박스권 대응으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